안녕하십니까, 혹부리 영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한의원에 실려온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가서야 원인을 알았는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원인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원장님, 은행이 보양식이라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이게 독이었다니 억울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견과류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청산가리만큼이나 위험한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한의학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 7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견과류의 독소를 배출하는 특급 비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은행입니다. 은행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이냐면 청산가리처럼 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는 맹독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과 신장이 튼튼해서 이 독소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 독소를 거의 걸러내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선천지본, 즉 생명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신장이 약하면 뼈가 약해지고 뇌가 흐려지며 온몸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은행의 독소는 이 신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은 은행을 하루에 11씩 2주 동안 드셨습니다. 보양식이라며? 하시면서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갑작스러운 경련 발작, 그리고 뇌혈관이 터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은 절대 하루 5알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아예 입에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잣입니다. 원장님, 잣죽이 보양식 아닙니까? 물론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메가6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입니다. 반대로 오메가3는 염증을 잡아주는 기름이고요. 젊은 사람은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몸속에 염증이 가득합니다. 혈관에도 염증, 관절에도 염증, 뇌에도 염증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잣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더 빨리 굳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혈어혈탁, 즉 피가 막히고 탁해진다고 표현합니다.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잣은 하루 한 줌약 10지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브라질 너트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소량은 몸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독으로 변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셀레늄을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에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수족냉증,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탈모, 관절이 쑤시고 아픕니다. 관절통, 심하면 신장 자체가 망가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수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수분 대사가 안 되고 온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제 한의원에 오신 김영감님은 브라질 너트를 건강식품이라고 하루에 5알씩 한 달 동안 드셨습니다. 그 결과 손발 저림과 극심한 탈모로 고생하셨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12알이 한계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아예 드시지 마십시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한 아몬드와 피스타치오입니다. 시중에 파는 견과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겉에 소금이 하얗게 묻어 있거나 달콤한 맛이 나는 것들 말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짠 견과류를 드시면 약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습, 즉 끈적한 노폐물이 쌓인다고 표현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뇌혈관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제가 진료한 이 할머니는 매일 단맛 나는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셨는데 결국 혈당이 치솟고 혈압이 160을 넘어섰습니다. 가공 견과류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무염, 무첨가 견과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저녁에 드시는 호두입니다.
원장님, 호두는 뇌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저녁, 특히 잠들기 전에 호두를 드시면 위장이 이걸 소화하느라 밤새 고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장이 부풀어 오르면 횡격막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위기상력, 즉 위의 기운이 거꾸로 치솟는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며 부정맥이 생깁니다. 실제로 최할아버지는 저녁마다 호두를 드시다가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호두는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7번째, 딱딱한 견과류입니다. 어르신들의 치아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강정처럼 설탕으로 딱딱하게 굳힌 견과류는 치아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잇몸을 다치게 합니다. 잇몸 다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잇몸에 상처가 나면 그곳에 세균이 증식합니다. 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혈관을 공격합니다. 실제로 치주염과 뇌졸중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치아를 신지어, 즉 신장에 남은 기운이라고 봅니다. 치아가 약하면 신장도 약한 것이고 뼈와 뇌도 약해집니다. 딱딱한 견과류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강정, 깨역 같은 것들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경고드립니다. 쩐내 나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오래 보관하면 기름이 산패됩니다. 이 산패된 기름에서 쩐내가 나는데 여기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간암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아깝다고 쩐내 나는 견과류를 드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탈이 안 나도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쩐내 나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아까운 게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할 견과류 7가지. 은행 마이너스 징코톡신 독성 하루 5알 이하. 잣 마이너스 오메가6 과다 하루 1줌 이하. 브라질너트 마이너스 셀레늄 과다 하루 12알. 가공 아몬드 피스타치오 마이너스 소금 설탕 무염 무첨 감안. 저녁에 먹는 호두 마이너스 위장 압박 저녁 6시 이후 금지. 딱딱한 강정류 마이너스 치아 잇몸 손상 절대 금지. 쩐내 나는 견과류 마이너스 발암물질 즉 실패기. 그렇다면 이미 드신 견과류의 독소를 어떻게 배출할까요? 제가 40년 임상에서 확인한 최고의 해독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추 생강차입니다. 한의학에서 대추는 비위를 보하고 생강은 한기를 몰아내며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견과류의 기름기가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만드는 법. 대추 5알, 생강 3쪽을 물 500ml에 넣고 20분간 끓입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드십시오. 이 차를 꾸준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견과류로 인한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견과류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양을 지키지 않으면 보약도 독약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부리 영감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